1907년 근대적인 기상 관측을 시작한 이래 117년 만에 기록적인 폭설이 서울을 비롯해 수도권에 내려 대설경보가 발령되었습니다. 여기가 스위스인지 한국인지 알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눈에 수원의 한 시민이 스키를 타고 출근하는 모습이 포착되어 화제가 된 가운데 한 외국인의 시선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영국 BBC의 특파원 올리비아 쇼는 우연히 이 역사적인 순간을 목격하게 되었죠. 서울의 사회문화를 취재하러 왔다가 예상치 못한 폭설을 만난 그녀의 눈에 서울은 어떤 모습으로 비춰졌을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BBC 특파원 올리비아 쇼입니다. 런던에서 나고 자란 제가 한국의 역사적인 폭설을 경험하게 될 줄은 정말 몰랐어요. 처음 서울행 비행기에 올랐을 때만 해도 저는 그저 바쁘고 분주한 또 하나의 아시아 대도시를 취재하러 가는 거라고만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이제는 알게 되었답니다. 서울은 단순히 바쁘고 분주한 대도시가 아니라 효율적인 시스템과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모든 시민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도시라는 걸요. 특히 이번 41cm가 넘는 폭설은 서울의 진면목을 보여주는 완벽한 계기가 되었어요. 눈 속에서도 멈추지 않는 도시의 기능들, 체계적인 제설 시스템, 그리고 무엇보다 성숙한 시민의식까지. 이 모든 것이 서울이라는 도시를 특별하게 만드는 요소였답니다. 저는 BBC의 사회문화부에서 변화하는 현대인의 삶이라는 시리즈를 연재해왔어요. 특히 최근에는 급증하는 1인 가구와 그들의 라이프 스타일 변화에 주목해왔죠. 영국에서도 1인 가구는 증가 추세지만 한국의 변화 속도는 그야말로 충격적이었어요. 서울의 경우 전체 가구의 절반 가까이가 1인 가구라고 하더군요. 더 놀라운 건 한국의 1인 가구를 위한 인프라였어요. 혼자 사는 사람들을 위한 소형 주택 설계, 공유 주거 공간, 1인 가구를 위한 식품 포장, 안전 시스템까지. 마치 새로운 사회 시스템이 만들어지고 있는 것 같았죠. 편집장님께 한국 특집 기사를 제안했을 때 흔쾌히 승낙해 주신 것도 그런 이유였을 거예요. 11월 25일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만 해도 날씨는 쾌청했어요. 서울의 가을은 영국보다 훨씬 건조하고 맑더라고요. 특히 강남역 근처 호텔에 체크인하면서 본 도시의 모습은 인상적이었어요. 수많은 원룸과 오피스텔, 그리고 그 사이를 바쁘게 오가는 젊은이들. 전형적인 1인 가구의 삶이 보이는 듯했죠. 다음 날인 26일은 성수동의 공유주택을 취재할 예정이었어요. 이곳은 청년 1인 가구들이 모여 사는 새로운 형태의 주거 공간이라고 해요. 한국의 젊은이들이 왜 혼자 살면서도 공동체를 찾는지 그 이유가 궁금했죠. 하지만 26일 새벽 예상치 못한 손님이 찾아왔어요. 창문을 열었을 때 하늘에서 눈송이가 떨어지고 있었거든요. 영국, 특히 런던의 겨울은 대부분 비와 안개가 주인공이에요. 1년 내내 흐린 날씨와 보슬비로 유명하죠. 우산은 필수품이지만 정작 눈은 너무나 낯선 손님이에요. 처음에는 그저 잠깐의 눈일 거라 생각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눈은 더 거세져 갔어요. 작년 겨울 런던에서는 5cm의 눈 때문에 도시가 마비된 적이 있었어요. 히드로 공항은 수백 편의 항공기를 결항했고 지하철은 배차 간격이 40분까지 늘어났었죠. 학교들은 일제히 휴교했고 마트에는 사재기 행렬이 줄을 이었어요. 26일 하루 종일 눈은 멈추지 않았고 27일에도 계속됐어요. 성수동 취재는 불가피하게 연기해야 했죠. 대신 호텔 근처에서 혼자 사는 사람들은 이런 날씨에 어떻게 지내는지 취재하기로 했어요. 특히 1인 가구가 많은 원룸촌의 제설 작업이 궁금했거든요. 27일 저녁 호텔 로비에서 만난 직원분께 이런 폭설이 흔한 일이냐고 여쭤봤어요. 아니요, 이렇게 많은 눈은 처음이에요. 내일까지 계속 온대요. 라는 답변이 돌아왔어요. 기상청 발표를 확인해보니 서울 관악구는 이미 41.2cm, 수원은 43cm의 눈이 쌓였다고 하더군요. 28일 아침까지도 하늘에서는 계속해서 눈이 내리고 있었어요. 3일 연속 이어지는 폭설. 런던이었다면 아마도 도시 전체가 완전히 마비되었을 거예요. 혼자 사는 사람들은 더욱 큰 어려움을 겪었겠죠. 하지만 호텔 직원분의 표정은 의외로 담담했어요. 우리나라는 제설 작업이 아주 체계적이에요. 버스랑 지하철도 정상 운행될 거예요.
대중교통이 멈추면 안 되거든요. 이 말을 들었을 때는 반신반의했어요. 하지만 이 말은 곧 현실이 되어 제 눈앞에 펼쳐지게 되었죠. 새벽부터 시작된 거대한 눈의 행진이 아침이 되어서도 계속되었어요. 호텔 12층 창가에 서서 한참을 그 광경을 바라보았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서울의 풍경은 마치 동화 속 한 장면 같았어요. 하지만 제 시선을 사로잡은 것은 새하얀 눈이 아닌 그 아래에서 움직이는 사람들이었답니다. 이른 아침임에도 거리에는 이미 많은 이들이 제설 작업에 한창이었어요. 호텔 앞대로는 밤새 치워놓은 듯 깨끗했고 좁은 골목길에서는 여전히 제설 작업이 진행 중이었습니다. 특히 눈에 띈 것은 원룸촌으로 이어지는 골목길이었어요. 건물주로 보이는 분들이 앞다투어 눈을 치우고 계셨고 출근 준비를 마친 젊은이들도 삽을 들고 나와 거들고 있었답니다. 오늘은 계획을 변경해 이 원룸촌의 풍경을 취재하기로 했어요. 런던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광경이 펼쳐지고 있었거든요. 이런 폭설이 내렸다면 런던의 1인 가구들은 집에서 꼼짝도 하지 못했을 텐데 서울의 1인 가구들은 달랐어요. 그들은 여전히 일상을 이어가고 있었답니다. 카메라를 챙겨 밖으로 나섰어요. 영하의 기온에 얼굴이 얼어붙는 것 같았지만 취재하기에는 더없이 좋은 날씨였습니다. 원룸촌 골목을 걸으며 카메라 셔터를 눌렀어요. 눈을 치우는 분들, 출근을 서두르는 청년들, 문을 열고 있는 편의점. 모든 것이 평소와 다름없어 보였어요. 아니, 오히려 더 활기찼답니다. 편의점의 모습은 특히 인상적이었어요. 런던이었다면 아마도 문을 닫았을 텐데 이곳의 편의점은 오히려 평소보다 더 바빴거든요. 출근길에 아침을 사러 온 분들, 제설 작업을 하다 잠시 들른 분들로 가득했어요. 진열대는 전날 밤 미리 채워놓은 듯 빈틈이 없었고 따뜻한 음료와 도시락도 충분히 준비되어 있었답니다. 골목 중간쯤에 위치한 공유 주방도 활기가 넘쳤어요. 이곳은 1인 가구들을 위한 커뮤니티 공간이었는데 평소에는 각자 비용을 내고 이용하는 공간이지만 오늘은 특별히 무료로 아침 식사를 제공하고 있었거든요. 혼자 사는 분들을 위한 작은 배려였죠. 테이블마다 사람들이 앉아 이야기를 나누며 따뜻한 아침을 먹고 있었어요. 지하철역으로 향하는 길에서도 놀라운 광경이 계속되었어요. 좁은 골목길 하나하나까지 제설이 되어 있었고 곳곳에 모래와 염화칼슘이 뿌려져 있었답니다. 1인 가구가 많은 원룸촌이라 더 신경 써서 관리하는 것 같았어요. 실제로 혼자 사는 분들이 많다 보니 안전에 특히 신경 쓴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지하철역에 도착했을 때는 아침 러시아워가 한창이었어요. 평소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지하철을 이용하는 듯했죠. 전광판에는 눈으로 인한 열차 지연 안내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었어요. 하지만 놀라웠던 건 그 안내 방식이었답니다. 현재 눈으로 인해 열차 운행이 다소 지연되고 있으나 추가 열차를 긴급 투입하여 운행하고 있습니다. 평소보다 출발 시간에 여유를 두고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런던이었다면 그저 서비스 지연이라는 간단한 안내만 있었을 텐데 서울의 지하철은 달랐어요. 지연 상황에 대한 설명은 물론 대책까지 실시간으로 안내하고 있었거든요. 승객들도 이런 상황을 익숙하게 받아들이는 듯했어요. 평소보다 배차 간격이 조금 길어졌음에도 사람들은 차분히 기다리며 스마트폰으로 실시간 운행 정보를 확인하고 있었답니다. 플랫폼에서 만난 직장인분은 원래는 버스를 이용하는데 오늘은 지하철로 바꿨어요. 지하철 앱으로 미리 확인하고 일찍 나왔죠.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많은 1인 가구들이 실시간 교통정보를 활용해 출근 계획을 세운다는 게 인상적이었습니다. 지하철에서 내려 성수동으로 향하는 버스를 기다리며 서울의 또 다른 모습을 발견했어요. 버스 정류장 전광판에는 폭설로 인한 노선 우회 운행 안내가 떴는데 그 아래로 실시간 위치 정보와 예상 도착 시간이 계속해서 업데이트되고 있었답니다. 런던에서는 이런 날 버스 운행이 대부분 중단되었을 텐데 서울의 버스들은 조금 늦어도 묵묵히 달리고 있었어요. 버스 기사님들의 노고가 정말 대단해 보였습니다. 경사가 있는 도로는 피해서 우회하고 승객들의 안전을 위해 평소보다 더 천천히 운행하고 계셨거든요. 버스 안에서 보는 서울의 풍경은 마치 다큐멘터리를 보는 것 같았어요. 제설차가 큰 도로를 지나고 골목에서는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눈을 치우고 있었죠.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카페 앞이었어요. 아직 문도 열지 않은 시간이었는데 직원들이 나와서 가게 앞은 물론 버스 정류장까지 눈을 치우고 있었답니다. 성수동에 도착해서야 알게 된 사실이 있어요. 이곳은 과거 공장지대였다가 지금은 젊은 1인 가구들의 핫플레이스로 변신한 동네더군요. 오래된 공장 건물들이 카페와 공유 오피스로 변신해 있었고 좁은 골목마다 개성 있는 가게들이 들어서 있었어요. 특히 놀라웠던 건 이 지역의 커뮤니티 문화였습니다. 폭설이 내린 아침이었지만 골목 곳곳에서 이웃들이 서로 도우며 눈을 치우고 있었어요. 옛 공장을 개조한 공유주택 앞에서는 입주자들이 함께 나와 제설 작업을 하고 있었고 근처 카페에서는 따뜻한 커피를 무료로 나눠주고 있었답니다. 이곳에서 만난 청년들의 이야기는 제가 알던 1인 가구의 모습과는 달랐어요. 혼자 산다고 해서 외롭지 않아요. 오히려 더 많은 인연을 만날 수 있죠. 한 공유 오피스에서 일하는 청년의 말이 기억에 남네요. 실제로 이 동네의 1인 가구들은 다양한 커뮤니티 활동을 통해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식당들은 혼밥 손님들로 가득 찼어요. 1인용 좌석이 마련되어 있었고 심지어 혼자 먹기 좋게 메뉴를 변형해주는 곳도 있었답니다. 눈이 많이 왔지만 오히려 식당가는 더 활기찼어요. 재택근무를 하는 사람들도 점심은 밖에서 먹기 위해 나온 것 같았죠. 오후가 되자 새로운 풍경이 펼쳐졌어요. 출근길에 쌓인 눈더미가 녹으면서 여기저기 무릉덩이가 생기기 시작했는데 놀랍게도 구청 직원들이 실시간으로 대응하고 있었답니다. 배수구를 청소하고 미끄러운 구간에 모래를 뿌리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공유주택 한 곳에서는 입주자들이 함께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평소에는 각자 바빠서 잘 모이지 못하는데 이런 날은 다 같이 모여요. 폭설 덕분에 오히려 좋은 추억을 만들 수 있죠. 관리인분의 말씀처럼 이들에게 폭설은 위기가 아닌 새로운 기회가 되고 있었어요. 밤이 되어도 성수동의 불빛은 꺼지지 않았습니다. 작은 공방에서는 원데이 클래스가 열리고 있었고 코워킹 스페이스에서는 늦게까지 일하는 사람들이 보였어요. 눈이 와도 멈추지 않는 도시의 활기, 그리고 그 속에서 자신만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1인 가구들의 모습이 인상적이었답니다. 하루 종일 성수동을 취재하면서 제가 알던 1인 가구의 정의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이들은 결코 고립된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관계를 만들어가고 서로를 배려하며 새로운 형태의 공동체를 만들어가고 있었죠. 그리고 서울이라는 도시는 이런 그들의 라이프 스타일을 완벽하게 지원하고 있었어요. 폭설이 만들어준 이 특별한 하루가 오히려 서울의 진짜 모습을 보여준 것 같았습니다. 위기 속에서 더욱 빛나는 시민의식, 1인 가구를 배려하는 시스템, 그리고 무엇보다 혼자이지만 결코 외롭지 않은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까지. 이것이 바로 제가 발견한 서울의 새로운 민낯이었답니다. 해가 저물어갈 무렵 성수동을 떠나 강남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어요. 대중교통을 이용해 이동하기로 했는데 이때부터 정말 놀라운 경험의 연속이었답니다. 버스 정류장에 설치된 전광판은 실시간으로 버스의 위치를 알려주고 있었어요. 영하의 날씨에도 전광판은 정확하게 작동했고 스마트폰 앱으로도 동일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었죠. 버스가 도착하자 교통카드를 찍었는데 아침에 탔던 지하철 요금이 함께 정산되는 게 아니겠어요? 런던의 교통카드도 편리하다고 생각했는데 서울의 환승 시스템은 그 차원이 달랐답니다. 버스에서 내려 지하철을 갈아타는 과정도 놀라웠어요. 지하철역으로 통하는 에스컬레이터, 엘리베이터는 물론이고 환승 통로마다 방향 안내가 너무나 명확했거든요. 게다가 실내 지도 앱이 있어서 지하철역 안에서도 길을 잃을 염려가 없었답니다. 지하철 역사 안에서 발견한 문화도 인상적이었어요. 수유실, 무료 휴대폰 충전기, 공공 와이파이는 기본이었고 심지어 비상용 휴대폰도 구비되어 있더군요. 혹시 휴대폰 배터리가 방전될 경우를 대비한 거예요. 라는 영무원의 설명을 들으며 이런 세심한 배려가 있다는 게 놀라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들른 카페에서는 또 다른 문화 충격이 있었어요. 노트북과 가방을 테이블에 둔 채 화장실을 가는 사람들, 자리를 막기 위해 책이나 휴대폰을 놓아두는 모습이 자연스러웠거든요. 런던이었다면 상상도 할 수 없는 광경이었죠. 아, 여기는 괜찮아요. 다들 그렇게 하니까요.
라는 카페 직원의 말에 더욱 놀랐답니다. 지하철을 타고 강남으로 가는 중에도 신기한 점을 발견했어요. 열차 안에서도 인터넷이 끊기지 않았고 지하철 역사 사이사이에서도 통화가 가능했거든요. 게다가 열차 안의 스크린에서는 실시간으로 열차 위치, 환승 정보, 심지어 버스 환승 정보까지 알려주고 있었답니다. 강남역에 도착해서는 또 한 번 놀랐어요. 지하 상가가 거대한 쇼핑몰처럼 연결되어 있었는데 추운 날씨에도 사람들은 편하게 지하로 이동하고 있었거든요. 더욱 놀라웠던 건 이 모든 공간이 깨끗하게 관리되고 있다는 거였어요. 이렇게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공간인데도 쓰레기 하나 찾아보기 힘들었답니다. 호텔로 돌아가는 길, 버스 정류장에서 마지막 감동을 받았어요. 한 시민이 자신의 교통카드 잔액이 부족한 걸 발견하자 뒤에 있던 분이 자연스럽게 자신의 카드로 먼저 결제해주는 모습을 봤거든요. 나중에 다른 분에게 같은 도움을 주시면 돼요. 라는 말을 남기고 그분은 조용히 자리를 떠났답니다. 이날 경험한 서울의 대중교통과 시민의식은 제가 알던 어떤 도시와도 달랐어요. 첨단 기술과 따뜻한 인간미가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고 있었거든요. 특히 폭설이라는 비상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시스템과 질서는 정말 감동적이었답니다. 호텔 창문 너머로 여전히 눈이 조금씩 내리고 있었지만 이제는 서울이라는 도시가 가진 진짜 매력이 보이는 것 같았어요. 그것은 바로 편리함과 신뢰 그리고 배려가 만들어낸 특별한 도시 문화였답니다. 그리고 테이블에 앉아 노트북을 펼쳤어요. 취재 사진들을 정리하면서 지난 3일간의 경험을 되짚어 보았답니다. 서울의 1인 가구 증가 현상을 취재하러 왔다가 폭설이라는 뜻밖의 상황 속에서 오히려 더 깊은 통찰을 얻게 되었어요. 처음 런던에서 이 취재를 준비할 때는 단순했어요. 왜 젊은이들이 혼자 살기를 선택하는가? 1인 가구의 증가가 사회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 이런 기본적인 질문들이었죠. 하지만 서울에서의 3일은 제 질문의 방향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어요. 어떻게 이들은 혼자 살면서도 이토록 편리하게 살아갈 수 있는가로 말이에요. 가장 먼저 대중교통 시스템의 차이를 분석해 봤어요. 런던의 지하철도 세계적으로 유명하지만 서울의 시스템은 차원이 달랐답니다. 실시간 도착 정보는 기본이고 칸별 혼잡도 엘리베이터 위치, 환승 시간까지 정확히 알려주더군요. 특히 놀라웠던 건 이 정보들이 폭설 속에서도 정확했다는 거예요. 수치로 비교해보니 그 차이가 더 명확했어요. 런던 지하철의 실시간 정보 정확도는 평균 85% 수준인데 서울은 98%를 넘었어요. 버스는 그 차이가 더 컸죠. 런던은 기상 악화 시 실시간 정보의 정확도가 60%대로 떨어지는데 서울은 95% 이상을 유지했답니다. 교통카드 시스템도 충격적이었어요. 런던의 교통카드는 지하철과 버스만 이용 가능한데 서울의 교통카드는 마치 맞는 카드 같았어요. 대중교통은 물론 편의점, 카페, 심지어 택시까지. 그것도 모든 결제가 실시간으로 앱과 연동되어 있었죠. 제가 본 어떤 도시보다 진보된 시스템이었어요. 24시간 운영되는 편의점 문화는 또 다른 충격이었어요. 런던에서는 늦은 밤에 급하게 필요한 물건이 있다면 그저 포기해야 해요. 하지만 서울의 1인 가구들은 달랐죠. 새벽 3시에도 따뜻한 음식을 살 수 있고 급한 생필품도 구할 수 있었어요. 심지어 폭설이 내리는 한밤중에도 문을 열고 있더군요.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1인 가구를 위한 세심한 배려였어요. 소포장된 식재료, 혼자서 먹기 좋은 크기의 도시락, 계절별 특별 상품까지. 런던의 마트는 대부분 4인 가족 기준으로 상품을 구성하는데 서울은 달랐어요. 1인 가구가 전체 가구의 절반을 차지하는 도시의 특성이 그대로 반영되어 있었죠. 배달 문화는 그야말로 충격적이었어요. 폭설이 내리는 상황에서도 음식 배달이 가능하다는 것부터가 놀라웠죠. 런던에서는 날씨가 좋아도 배달이 30분 이상 지연되는 게 일상인데 서울은 폭설 속에서도 예상 시간을 지켰어요. 게다가 음식뿐만 아니라 마트 상품, 약, 심지어 세탁 서비스까지 배달이 가능하더군요.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이 모든 것이 스마트폰 하나로 해결된다는 거였어요. 교통, 쇼핑, 배달, 결제까지. 마치 도시 전체가 하나의 거대한 시스템처럼 완벽하게 연결되어 있었죠.
런던의 각종 도시 서비스들이 아직도 개별적으로 운영되는 것과는 너무나 달랐어요. 안전 시스템도 놀라웠어요. 혼자 사는 여성을 위한 안심 귀가 서비스, 골목길 CCTV, 스마트 가로 등 이런 것들이 당연하게 갖춰져 있었죠. 런던에서도 비슷한 서비스들이 있지만 서울처럼 통합적으로 운영되지는 않아요. 실제로 제가 늦은 밤 취재를 마치고 귀가할 때도 안전하다고 느꼈답니다. 도시의 위기 대응 능력에서 서울과 런던의 차이는 정말 놀라웠어요. 수치로 비교해보니 그 차이가 더욱 명확했답니다. 런던은 5cm의 눈만 와도 도시가 마비되는데 서울은 41cm의 기록적인 폭설 속에서도 도시의 기능을 유지했어요. 제설 작업 속도부터가 달랐어요. 런던이 1cm의 눈을 치우는데 4시간이 걸리는 반면 서울은 17분이면 충분했답니다. 하지만 더 놀라운 건 제설 시스템의 체계성이었어요. 서울은 폭설 예보가 나오자마자 미리 제설제를 도로에 뿌리고 제설 차량의 배치까지 마쳤더군요. 반면 런던은 눈이 실제로 내린 후에야 대응을 시작해요.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제설 작업의 범위였어요. 런던은 주요 도로만을 중심으로 제설 작업을 하는데 서울은 달랐답니다. 대로변은 물론이고 좁은 골목길, 심지어 인도까지 꼼꼼하게 제설 작업이 이루어졌어요. 게다가 시민들도 자발적으로 자신의 집 앞과 가게 앞에 눈을 치우더군요. 제설 장비의 현대화도 눈에 띄었어요. 서울의 제설차들은 실시간으로 GPS 추적이 가능하고 각 구역별로 제설 현황이 시스템으로 관리되고 있었답니다. 시민들도 스마트폰 앱으로 제설차의 위치와 작업 현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었어요. 런던의 경우 아직도 수작업으로 제설 현황을 보고하는 실정이에요. 위기 상황에서의 정보 전달 방식도 달랐어요. 런던은 단순히 서비스 지연 정도의 안내만 하는데 반해 서울은 실시간으로 구체적인 상황과 대안을 제시했답니다. 버스가 우회하는 경우에도 정확한 경로를 안내하고 지하철 배차 간격이 늘어날 때도 정확한 대기 시간을 알려주었어요. 제설 작업의 효율성도 비교가 안 됐어요. 런던이 폭설 때 도로 한 구간을 제설하는데 평균 6시간이 걸리는 반면 서울은 1시간 반이면 충분했어요. 여기에는 장비의 차이도 있었지만 더 중요한 건 체계적인 시스템과 시민들의 협조였답니다. 무엇보다 인상적이었던 건 이런 제설 작업이 도시 생활에 미치는 영향이었어요. 런던은 5cm의 눈이 오면 학교가 문을 닫고 상점들도 일찍 철시하는데 서울은 41cm의 폭설 속에서도 일상이 크게 흐트러지지 않았어요. 출근길이 조금 늦어질 뿐 도시는 여전히 움직이고 있었답니다. 제설 작업의 비용 효율성도 주목할 만했어요. 런던은 연간 제설 예산의 80%를 장비 유지 비용으로 쓰는 반면 서울은 스마트한 관리 시스템으로 그 비용을 30% 수준으로 줄였더군요. 결과적으로 더 적은 비용으로 더 효율적인 제설이 가능했답니다. 이건 단순한 제설 능력의 차이가 아니었어요. 도시의 위기관리 시스템, 시민의식, 그리고 스마트 기술의 활용이 만들어낸 총체적인 결과물이었답니다. 서울은 이번 폭설을 통해 현대 도시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보여준 것 같아요. 도시의 위기 대응 방식이 완전히 달랐어요. 런던은 눈이 오면 시민들에게 가능한 한 외출을 자제하라는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 전부였죠. 하지만 서울은 달랐답니다. 서울시와 각 구청은 실시간으로 제설 상황을 시민들에게 전달하고 대중교통 운행 정보를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했어요. 제설 작업 체계도 인상적이었어요. 서울시는 각 자치구별로 제설 취약 지점을 미리 파악하고 제설 담당 구역을 명확하게 나누어 관리하고 있었어요. 주요 도로는 시가, 이면 도로는 구청이 담당하는 식으로 체계적인 제설 시스템을 갖추고 있었죠. 도로 관리도 체계적이었어요. 서울시는 강설 예보가 있으면 미리 도로에 염화칼슘을 뿌리고 제설 차량을 미리 배치해 두더군요. 특히 고갯길이나 경사로 같은 취약 지역은 더욱 집중적으로 관리했어요.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도 놀라웠어요. 각 가정과 상가에서는 자신의 집 앞과 가게 앞에 눈을 치우는 것이 당연한 문화로 자리 잡혀 있었죠. 누가 시키지 않아도 이웃을 위해 제설 작업에 나서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특히 야간 제설 작업이 효율적이었어요. 서울시는 교통량이 적은 심야 시간을 활용해 대대적인 제설 작업을 진행했어요.
덕분에 아침 출근 시간에는 대부분의 주요 도로가 이용 가능한 상태였답니다. 특히 서울의 제설 작업은 단계별로 체계적으로 진행되었어요. 1단계로 주요 간선도로와 버스 노선이 있는 도로를 우선 제설하고 2단계로 보조 간선도로, 3단계로 이면도로와 골목길까지. 이런 체계적인 시스템 덕분에 도시 전체가 마비되는 것을 막을 수 있었답니다. 제설 장비의 운영 방식도 달랐어요. 서울시는 대형 제설 차량부터 소형 제설기까지 다양한 장비를 보유하고 있었는데 도로 폭과 상황에 따라 적절한 장비를 투입하더군요. 좁은 골목길은 소형 제설기로, 큰 도로는 대형 제설 차량으로 효율적으로 작업을 진행했어요. 대중교통 연계도 인상적이었어요. 지하철역 주변과 버스 정류장 진입로의 제설이 특히 빨랐는데 이는 출근길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였다고 해요. 버스 운전기사들도 제설 상황에 맞춰 더 천천히, 더 조심스럽게 운행하는 모습이 보였죠. 공공시설 관리도 체계적이었어요. 시청, 구청, 학교, 병원 등 주요 공공시설 주변은 건물 관리인들이 수시로 제설 작업을 진행했고 보행자들의 안전을 위해 미끄럼 방지 모래까지 뿌려두었답니다. 서울시의 제설 작업은 차도, 보도 이면도로 순으로 체계적으로 진행되었어요. 특히 버스가 다니는 주요 도로와 고갯길, 지하철역 주변을 우선적으로 치우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죠. 제가 본 바로는 주요 도로의 제설이 끝나자마자 작은 이면도로로 제설차들이 이동하더군요. 서울시 제설 장비도 인상적이었어요. 대형 제설 차량 500여 대와 소형 제설기 1,400여 대를 보유하고 있더군요. 좁은 골목길에는 작은 제설 차량이, 넓은 도로에는 큰 제설차가 들어가는 식으로 도로 상황에 맞춰 장비를 투입했답니다. 가장 눈에 띈 건 지하철역과 버스 정류장 주변 제설이었어요. 이번 폭설 때 시청역, 강남역 같은 주요 환승역 주변은 새벽부터 제설 작업이 시작되었더군요. 출근길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였다고 해요. 그리고 이번 폭설 때 실제로 목격한 서울시의 대응이 인상적이었어요. 적설량이 5cm 이상 되자 자동으로 비상 발령이 내려졌고 각 구청별로 제설 작업이 시작되었죠. 서울시 전체 공무원 3만여 명이 제설 작업에 투입되었다고 하더군요. 새벽에 창밖을 보니 염화칼슘 살포기를 단 제설 차량들이 간선도로를 달리고 있었어요. 서울시는 이번 폭설에 염화칼슘 8,000톤, 모래주머니 4,000개를 사용했다고 합니다. 런던의 경우 이 정도 물량을 준비하는 것조차 쉽지 않은데 말이에요.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제설 취약지점 관리였어요. 서울시는 고갯길, 경사로, 응급의료시설 진입로 등 총 274개소를 특별관리 지점으로 지정해 수시로 점검하더군요. 이런 체계적인 시스템 덕분에 41cm가 넘는 폭설 속에서도 주요 도로의 통행은 크게 막히지 않았어요. 물론 평소보다 시간이 더 걸리긴 했지만 도시 기능이 완전히 마비되는 런던과는 큰 차이가 있었답니다. 그리고 공유 문화도 인상적이었어요. 런던의 공유 오피스나 공유 주택은 단순히 공간만 나누는 수준인데 서울은 달랐답니다. 폭설이 내리는 날, 한 공유 주택에서 본 광경은 잊을 수 없어요. 입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모여 저녁을 해먹고 제설 작업을 함께하고 서로를 챙기는 모습이 정말 인상적이었죠. 카페 문화는 또 어떻고요? 노트북과 가방을 두고 잠시 자리를 비워도 되는 실내의 문화, 혼자 와도 전혀 어색하지 않은 1인석 배치, 24시간 운영되는 스터디 카페까지. 1인 가구의 라이프 스타일이 만들어낸 새로운 문화였어요. 런던의 카페들이 여전히 단순한 커피숍에 머물러 있는 것과는 큰 차이를 보였죠. 밤늦게까지 이어지는 도시의 활기도 놀라웠어요. 런던은 저녁 9시만 되어도 대부분의 상점이 문을 닫지만 서울의 밤은 또 다른 시작이었죠. 편의점, 식당, 카페는 물론 헬스장, 미용실까지. 1인 가구의 라이프 스타일에 맞춰 24시간 운영되는 곳이 많았어요.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모바일 뱅킹과 결제 시스템이었어요. 런던에서는 아직도 은행 업무를 위해 지점을 방문해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서울에서는 모든 게 스마트폰으로 해결되더군요. 계좌 개설부터 대출, 투자까지. 1인 가구의 바쁜 일상을 고려한 금융 시스템이 완벽하게 구축되어 있었답니다. 취재를 마무리하며 깨달은 게 있어요.
서울의 발전은 단순한 기술의 진보가 아니었어요. 1인 가구의 증가라는 사회 변화에 도시가 능동적으로 적응한 결과였죠. 더 편리하게, 더 안전하게, 하지만 동시에 더 따뜻하게. 이것이 서울이 보여준 미래 도시의 모습이었답니다. BBC 기자로서 15년간 세계 각지를 취재해왔지만 이번 서울 경험은 특별했어요. 앞으로 런던의 도시 계획이나 위기 관리 시스템을 보도할 때마다 자연스럽게 서울의 모습이 떠오를 것 같아요. 우리도 서울처럼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무엇보다 서울은 재계 도시의 발전이 무엇인지 다시 생각하게 해주었어요. 단순히 건물이 높고 길이 넓은 게 아닌 시민. 한 명 한 명을 배려하는 시스템과 그에 부응하는 시민의식이 진정한 도시의 발전이라는 걸 깨달았답니다. 사연을 재밌게 들으셨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구독자 여러분의 사연 또한 제보받습니다. 사연으로 채택되신 분들께는 소정의 선물 또한 보내드리고 있으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외국인의 시선에서 한국의 감동에 빠진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감동 다이브였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